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해외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 위기를 기회로 살린 바이오 기업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농업 유산인 다락론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투입이 어렵고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지원과 보존 대책이 시급합니다. 울산시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공직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상환받아야 한다면서 수백만이 든 돈 봉투를 받아 가로채가는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해외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 위기를 기회로 살린 바이오 기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수출 전용 건강기능 제품의 선적이 한창입니다. 제품의 핵심은 제비즙과 홍삼. 바다제비가 직접 만든 제비즙을 넣어서 아미노산은 물론 모유 성분 중의 하나인 시알산 등이 함유돼 있고 홍삼도 융합했습니다. 제품 단계마다 현지의 소비자 품평회를 거쳤고 제품 이름부터 디자인까지 현지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입니다. 올 상반기 베트남 10만 달러 계약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와 태국 등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순도의 홍삼과 제비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가지기는 좀 약간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상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용적인 그런 제품을 섞어가지고 20년 이상 키워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장생도라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이 입증된 플라티코딘 D 성분이 함유돼 있는데 업체는 먹기 편한 스틱형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주 수출국인 일본인 입맛에 맞게 농도를 조절하는 등 현지화 노력 끝에 코로나19 속에서도 지난해 일본 매출은 2배나 뛰었습니다. 아주 드시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구현해서 계속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공급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야 되고 또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저희들. 바이오산업진흥원도 실용화 지원 시설을 구축해 이들 제품의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지역 바이오 기업의 연구 개발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상품화, 디자인, 유통과 상장까지 통합 지원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바이오 기업의 상품화 완성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면서 코로나19 속 현지에 맞게 개발한 맞춤형 제품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전통이 담긴 농업유산인 다락론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투입이 어렵고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인데요. 다락론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층층이 흘러내린 계단식 논, 이른바 다락론이 아름다운 지리산 자락의 한 마을. 그러나 최근 이곳 다락론에는 논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되고 농기계 투입까지 어려워 논농사를 짓기가 갈수록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노인네들이고 할매 할배들이라는 게 뭐 거동도 불편하고 논은 묶을 수도 없고. 농촌진흥청이 다락론도 지키고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이른바 농촌다움 복원 사업에 나선 이유입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에 복원을 하더라도 활성화 방안이 더 고민입니다. 애완이 담겨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키고 일자리 창출도 한번 시켜볼까 해서. 최근 경상남도는 다락론 농사에 참여할 다락론 지킴이를 모집해 도시민과 공공기관에 분양하고 공동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락론 네트워크를 만들어 경관보존 직불제 등 법률 제정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인 공감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조성이 되면서 중앙정부가 이 다락론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이제 내세워야 된다. 경남의 다락론은 지리산권과 황매산권, 남해안권에 모두 60여 곳. 오랜 세월 농민들이 피땀과 역사로 일궈온 대지 예술, 다락론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아침 날씨가 반짝 추워졌습니다.
평소보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1도 내외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3에서 8도가량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오전에 경남 남해안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2도, 진주는 0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창원, 진주 1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까지 해상 날씨가 짓궂겠습니다.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시속 35에서 6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풍랑특보는 남해동부를 시작으로 아침부터 차차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공기질 걱정도 없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특히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1도, 함안은 0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대체로 13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거창 영하 1도, 산청은 1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거창 12도, 합천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에는 기온이 점점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인근 울산시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공직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 울산시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공직자를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조사의 첫 단추인 부동산 거래 내역 확인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1차 조사 대상자인 관련 부서 현직 공직자와 배우자 750명은 오는 31일까지, 2차 대상자인 현직자의 직계 존비속과 퇴직자와 배우자 등 2,250명은 다음 달 7일까지 내야 합니다. 울산시는 고의로 동의서를 내지 않을 경우 현직 공직자는 중징계를 내리고 배우자와 퇴직자, 직계 존비속은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제공을 거부를 한다. 그거는 조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공직자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개발계획 인허가가 이뤄진 곳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 장현 도시첨단 산업단지, 다운 2 공공주택지구,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야음 근린공원 개발사업 등 7곳입니다. 시 감사관 등 직원 37명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린 울산시는 공직자 신고센터에 들어온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6일까지인 공직자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문책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은행 대출금을 상환받아야 한다면서 백주대나 대로에서 수백만 원 돈봉투를 받아 가로채가는 황당한 보이스피싱 범죄 현장이 포착됐습니다. 휴대폰 통화만 믿고 설마 하는 사이에 어처구니 없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시 국동 도로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을 예정이라는 정보가 입수된 지점입니다. 피해자나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나타나는지 감시하며 2시간째 잠복 중인 경찰 수사팀. 일단 여수로 가가지고 600만 원을 전달받아라. 그렇게 전달을 받고 광주에서 지금 이 수거책이 출발을 한 거죠. 결국 수거책으로 보이는 사람을 포착했고. 그 사람 차가 몇 번이래. 그래, 알았어.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기를 지켜보다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이 수거책에게 봉투를 건네는 현장을 덮칩니다. 나가. 경찰은 피해 여성을 만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빨리 비행기보드 바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대부분 해킹 앱으로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에 원격 접근 차단을 위해 곧바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 돈 절대 보내시면 안 되고.
다행히 오늘 600만 원 사기 피해는 막았지만 이 여성은 이미 며칠 전 700만 원을 다른 수거책에게 건네고 난 후였습니다. 여성은 대출 상환금을 건넸을 뿐이라며 아직까지도 피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혹시 뭐 돈 보낸 거 있어요? 아니요. 없죠? 그거는 그냥 대출 상황이어서 그거는 이미 다 처리돼서 이상이 없어요. 보냈어요 또? 네? 네. 얼마 보냈어요? 그거는 어제 보냈는데 얼마? 700만 원이요. 피해자의 휴대폰에선 전화를 가로채는 해킹 프로그램이 확인됐고 곧바로 은행에 제대로 확인해보니 상환된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얼굴 보고 줬는데요. 상환됐을까요? 은행 직원들과의 통화나 상환금 납부 증명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또 사기인지를 모르고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나중에 오히려 쌀 같은 거. 경찰은 최근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직접 수금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기관은 절대로 만나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범죄의 또 다른 수거책이나 배후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방위항공부품산업발전위원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립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마음두드림 상설 이동상담소가 오늘 오전 통영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됩니다. 2021년 도천면 봄맞이 그린 창녕 가꾸기 행사가 오늘 오후 도천면 일원에서 열립니다. 밀양 나노산단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업무 협의가 오늘 오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됩니다. 남해군 명예감사관 간담회가 오늘 오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진주시가 초장동 장제공원에 170억 원을 들여 2023년 개관을 목표로 동부 시립도서관을 짓습니다. 초장동 일대는 현재 8만 8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인근에 도서관이 없고 앞으로 초장지구 개발로 1만 8천여 명의 인구가 더 늘 것에 대비해 도서관 신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산청구는 어제 생비량면 진상푸드 2공장에서 팽떡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팽떡은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앙금 가래떡과 옛날 약밥 등 8가지 종류를 소포장한 신규 떡 브랜드로 산청쌀을 원료로 사용하며 이번에 1차분 15톤에 이어서 다음 달 말 2차분 15톤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류경환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정부 건의안은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남해 여수 해저터널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그동안 사업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국토 균형 발전과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등학생들의 3월 연합학력평가를 1학년은 23일, 2학년은 24일, 3학년은 25일로 분산해 실시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합학력평가에는 도내 162개 고등학교에서 모두 8만 5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가 내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의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 명부는 시군의 장이 3월 16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했고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오는 26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경상남도가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창업성공 사다리 사업을 경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해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특별 자금을 지원해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예비 소상공인 240여 명과 소상공인 26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창원시가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올해 성별 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성단체가 선정한 성별 영향평가 대상 79개 사업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과
공중 화장실 관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으로 창원시는 올해 말까지 성인지 관점의 정책 개선안을 도출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시가 올해 1분기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3곳을 개원합니다. 김해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21%로 2,743명의 영유아들이 49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며 김해시는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올해 11개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규 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영시 도서 지역의 연료 운반선이 오는 7월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됩니다. 통영시는 현재 도서 지역의 유류 공급은 섬 주민들이 어선 등을 빌려 운반해 경제적인 부담이 큰 데다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 연료 운송 사업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업체에 위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연료 운반선 민간 위탁으로 연간 1,500만 원 상당의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야간 중등 학력 인정 과정을 개설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양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학습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교육은 다음 달 5일부터 진행됩니다. 교육과정은 3년 동안 무료로 중등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으며 3분의 2 이상 출석해 수료하면 중학교 졸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가 농업인들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 대상은 밀양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관련 법인과 생산자 단체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연 1%의 금리를 적용해 지원합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통영시가 올해 말까지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욕지 노대와 사량 능양 해역에 바다숲을 조성합니다. 통영시는 316헥타르 해역에 감태와 곰피 등으로 해조류 숲을 조성해 수산자원의 서식지 제공과 어업인 소득 증대, 연안 생태계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1년 9개월 동안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행정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취소됐습니다. 카이는 지난해 2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원가 부풀리기와 업무상 횡령, 채용 특혜 등의 혐의로 공공기관 입찰 제한 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해 최근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영유아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수거 검사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156건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으로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방사능과 잔류 농약, 중금속 검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네, 경상남도는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2021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대상은 86개 지구 22,819필지로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13개 시군 63개 지구에 15,705필지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필지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확보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 김해시가 주최하는 제1회 김해시 청소년 e스포츠 대회가 다음 달 3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김해 지역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오는 24일까지 김해시 공공예약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발전본부는 국내 최초로 융용 요소를 이용한 탈질 시스템의 상용 운전을 상용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제거 때 용융 요소를 통해 암모니아를 생성해 주입하는 방식인데 산업재해를 크게 낮출 수 있고 설비의 소형화로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의회 김규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의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사천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